그때는 야 알잖아 호테라스 불도수가 있잖아. 아 맞아. 그때는 뭐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 묻지마 그 청약이었단 말이야. 그때 부영도 피 붙고 뭐 이페나 세상 3정도 다 피 붙었고 그지. 근데 포스코 당연하게 분야가 너무 싸니까. 그거를 제가 좀 첨언하자면 저는 엘리에 때 살았기 때문에 26평 당시 그때 시세가 3억 1천 정도 했어요. 3억 1천 정도 했는데 예, 포스코 분양가가 그때 저층 기준으로 3억대 하는데 이 26평이 3억 1천에 거래가 되는데 포스코 3억이면 저층이면 충분히 덤빌만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청약은 안 했어요. 청약은 할 수가 없었고 왜냐면 저는 엘리에 때 1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 맞다. 네, 그걸 못했는데 그때 인간 지표가 뭐였냐면 다들 안 하더라고요. 이 괜찮지 않냐고. 26평이 3억대인데 포스코가 저층이 3억대다. 그럼 이게 괜찮지 않냐 했는데 다들 그냥 별로 지금 상황에 누가 집을 사고 근데 네가 할 떨어질 때만 해도 장 풀린 지 얼마 안 됐고 2019년 상반기였거든. 2018년 11월 달에 1년 돼가지고 전매장이 풀렸는데도 한참 그 하락장이었단 말이야. 네. 그때 네가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해갖고 네. 형 상담하면서 나가는 물건도 더 보다가 네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또 사게 됐단 말이야. 그때는 사실 아무도 안 살 때였다. 그때 네가 와가지고 샀지. 아 포스코. 근데 누구 둘 다 중요한 거는 녹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또 가정세대였다 얘가. 한 아이가 있고 뭐 어떻게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명지 신도시가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오를 거라는 것보다도 아마 직주 근접 때문에 일단 선택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택이 내뿐만 선택이 아니라 너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수요를 만들었고 그 수요들이 오다 보니까 같이 겹치다 보니까 올라버리고 또 길게 봤을 때는 생공 미용 한당도 있고 그지? 용원에서도 창원에서도 온단 말이야. 거제도가 침체되니까 거제도에서 또 탈출하다시피 또 명지로 오고 그런 면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너가 어떤 해안이 있어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명지를 콕 집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야. 실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네, 막 그런 거 인정합니다. 형은 피도 주고 샀고 피도 1억이나 주고 사봤고 호반도서도 피 주고 샀고 호주도 피 주고 샀어.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걸 이제 계산해놓고 했고 그래서 중개도 또 명기에서 하게 됐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너희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일방 신도시도 그렇고 양산 물금 신도시도 그렇고 신도시들이 보면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대부분 직주 근접으로 산당 근처에다가 만들어. 그러니까 최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땅이 안 팔리고 건설사도 땅을 안 사고 상업지도 안 팔리고 이래봐라. 그거 얼마나 많이 났으니? 정부에서 내지는 뭐 지자체에서 미는 신도시들은 이게 안 되는 적이 없다. 사람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정말 포스코 가고 싶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제 엘리넷들에 살 때는 다른 후원가 없었을 때는 엘리넷들이 평수 대비 되게 잘 빠졌잖아요. 되게 잘 빠졌죠. 네. 그래서 뭐 집에 오는 사람마다 26평이 30평 아니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1군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을. 아무튼 나는 26평 살다가 정말 포스코 가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피가 비싸가지고 가지도 못했어요. 포스코? 네. 초피가 이제 초피가, 그때는 네. 까란기 전이었단 말이야. 하나 40년 때부터 가지고 바로 초피 바로 1억했잖아 1억. 맞아. 와. 그래서 아예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생각지도 못했죠. 34평이 4억 가는데 대방행리 차가 4억 5천 3억 6천 가는데 포스코 3억 4천에 당연히 1억 붙어야 되는 거야. 포스코 부대장인데. 내가 이제 일본 대단지로 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데 마침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하락할 때 더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입주장 때까지 기다리면 막 비 나온다 그런 말로 더 기다릴 때 너는 그렇죠. 선택을 했다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카오 소장님이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죠.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아마 못 샀었을 수도 있어요. 있잖아. 대신 포스코 사니까 또너 만족스럽네. 일단은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어떤 면에서? 단지에서 이제 손잡고 이렇게 걷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 포스코 하면 좋은 데 사네,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듣나 봐요. 아 주변 사람들? 네,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오빠 그때 사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때 네가 좀 결정을 더 크게 했지. 와이프는 이제 사업한다고 그렇게 크게 뭐 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집사람한테 엄청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네 지금. 그렇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큰 평수로 가세요.
없다고. 아, 네, 사람의 대도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딱 끝이었어 네. 진짜. 아. 에코데터 시티가 지금 청량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포스코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에코데터 시티 뭐 같이 명기 사니까 또 어떻게 좀 보는데. 좋게 보죠. 에코델타 시티도 엄청 또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국제 2단계도 그렇고. 항상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을 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에코든 국제 2단계든 더 좋은 아파트가 있다면 포스코보다 가치가 더 있다면 저는 갈아탈 용의가 있고 그 외쪽으로는 아직까지는 포스코에서 충분히 뭐 네, 불편함 아직은 없이 그러면은 국제에 있는 포스코보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도상으로 봤을 때 더 뛰어날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있을까 아직 확신 드는 건 단지는 없네. 아직까지는요? 어.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에코데타 시티에 지금 웬만한 단지들 뭐 대성베리부터 해가지고 강서차이, 이편한 세상 프로지오, 네. 프로지오 린, 그리고 에코 대방, 포반 서밋, 한양수장 하고 있고 요번 달에도 뭐 중흥 그 뒤에 대방 2차부터 해가지고 반도유보라 여러 가지 금강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이미 알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제 뭐 도샤보다 뛰어난 단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더 뛰어난 단지가 거기까지는 아직 인사이트가 없고 그리고 생각을 좀 해야지, 네, 사람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엘리에트를 처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호흡을판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에코에 뭔가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 현재. 허허벌판 네가 그렇죠. 고생을 해놓으니까. 지금 포스코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2015년부터 지금 2년만 지나면은 거의 10년 차잖아요. 그렇지. 10년 차에 이 국제 포스코까지가 딱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0년 차에 요만한 인프라가 생기는구나 했을 때 아직 에코에 뭐 굳이 내가 또 들어가서 고생하기보다는 저기도 어느 정도 몇 년 향후 몇 년 지나서 조금 더 뭔가 인프라가 갖춰지거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 2단계에 뭔가 올라오면은 그렇지. 네, 거기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허벌판에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고생했잖아. 그걸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네. 그렇죠. 그때는 먼지도 뭣도 몰라가지고. 네, 먼지도 많이 막 날렸고. 아도 막 한두 살 막 가난쟁이다가. 그렇죠. 그렇게 지금은 했고. 애들 학교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뭐 지금 컸으니까. 포스코 정도만 해도 뭐 딱히 그렇게 네, 불편함이 없는 거죠. 니도 포스코 산다 이거. 예, 맞습니다. 니는 또 어떤 거? 포스코 사는 거. 지금 사실 포스코 입주 때만 해도 많이 까있거든. 포스코 입주 때만 해도 많이 까인 거 아나? 몇 가였어요? 그거 뭐 있냐고. 뭐 있냐고. 학교 멀고 뭐 병원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다. 그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상가 공실이 많았고 상가가 들어오겠냐 해가지고 그때도 말이 사실 많았다. 입주장 친 데까지만 해도. 근데 딱 진짜 불과 한 3년이고 2년 딱 2년 작년 딱 해가지고 확 올라왔다 얘가 판권도. 대단지 하는 이유가 대단지가 저녁 시간대에 같이 몰려서 이렇게 소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인구 밀도가 얼마만큼 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유동이 다니느냐 요거거든. 그게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상가 임차 가게 식당 하는 사람들도 장사 잘 된다는 소리 듣고 또 하는 또 옆에 또 오픈하고 병원도 잘 되는 소리는 병원도 옆에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상권이 던지는 거야. 그래서 3000세대라고 이미 그때 분양했을 때 벌써 끝났다. 사실은 이래 될 거라는 것은 이미 끝난 정보였어. 근데 이제 불인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지. 이제 확신을 못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본다라든지 입주장 되면 마피 나온다라든지 이런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은 그냥 또 조세로 살다가 지금 올라온 것도 사준다든지 그럼 올라온 거 사기가 또 피 주고 사기도 힘들고 분양가를 아는데 그때 선택을 많이 못했다. 그러면 또 에코데타 시티를 또 봐야 되는데 에코데타 시티가 또 싸지가 않아요? 6억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사실. 내가 내 투자 잘하는 것도 내가 참 좋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결국 몰려가지고 여기서 시액은 몰리고 저쪽에 시액은 몰리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럼 한 사이클에 만약에 내가 파도를 못 탔다? 2사이클 딱 못 하잖아. 그러면 진짜 그게 나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그 타이밍이거든. 요번에 포스코 입주장 때 내지는 그 전에 조영 입주장 때 마피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생각과 다르게 갔지? 전에 살았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이번에 하락장 때 내려왔는데 청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청약을 하니까 청약 시장도 올라버렸네. DIR도 못하고 뭐 오함 2구역 또 오함 1구역 이번에 또 하는 것도 2,100만 또 나오지. 그럼 이번에 또 에코 대방도 6억 분양했는데 완판 나버렸네. 생각지 못하게. 우리들이야 선택을 해서 운도 따랐고 실력도 있었다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주변에 그런 사람 없나? 많죠. 좀 물어봐라. 예, 누군가 옆에서는 뭐 이렇게 뭐 미분양이 날 거니 해가지고 못 붙잡은 사람도 많죠. 예, 그런 얘기 듣고. 그또 회사에 가서 네. 그런 주변 사람들 좀 얘기 좀 들어봐봐. 좀 물어보고. 일부러 안 물어보나? 마음 아플까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는데 그런 얘기를 또 굳이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요. 아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2015년부터 애들을 기준으로 하면 3억대 하던 게 이제 4억대를 넘어서 5억을 넘어서 이제 6억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계속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이제 두 배 이상 간 거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하는데 앞으로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는 이제 대외 경제하고 미국, 그럼 우리나라 이 정치랑도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금리를 올렸을 때 그 폐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미 벌써 경험을 했어.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적인 부분에 금리가 아무래도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금리가 부동산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생각한다 이제. 금리요? 어. 저는 제일 부동산 영향을 끼치는 건 정부 정책이라고 봐요. 그 밑단에 금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리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금리가 높으면은 형님 같으면은 그 대출 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냐는. 그러니까 네. 그 영향에 금리는 중요한 게 맞아. 네. 내가 말하는 금리는 금리를 초저금리 해가지고 유동성을 푸는 데는 정말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풀린 유동성이 이제 회수되고 수축되니까 그것도 영향이 주는 게 맞긴 맞아. 근데 그게 부동산의 어떤 사이클과 이렇게 흐름에 있어서 그게 지대할 정도는 있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 보면 항상 금리에 하나만 가지고 맞아. 판단하고 주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부동산은 정말 다르게 간다. 그거는 데이터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 금리 높았을 때도 집값이 올랐고 낮았을 때도 올랐고 이런 데이터가 지표상으로 나와 그게 있고. 데이터가 있지. 네. 그럼 우리가 지금 5% 하잖아? 옛날에 6, 7%에서 올랐었다. 그때 2013년, 14년도였잖아. 그때는 5%면 싼 거였다. 우리가 최근에 2, 3년 초저금리 이제 2%, 3%대 있잖아. 역사적으로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처음 그게 나온 게 한 3년밖에 안 됐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이미 싸다는 기준 자체가 그때 잡혀있고 맞아요. 조금 4%만 돼도 비싸다는 생각하고 물론 돈이 이제 초저금리대가 저성장이니까 저금리밖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실질금리로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거고 은행이 돈 넣는 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잖아 이자가. 그렇죠. 그럼 변동이 높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면에 사람들이 조금 더 투기성 행위, 투자성 행위를 더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3년 동안 오를 게 1년 만에 올라오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긴 거죠. 그럼 요번에 이때까지 없었던 만큼은 3배 가까이 올랐고 또 하락도 거의 한 40% 내린 거는 있잖아. 몇 배가 내린 거는. 고점 대비요?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 2배씩 내린 거야. 고점 대비 봤을 때. 지금부터가 사실 자연의 시장이긴 해. 근데 아무리 내려도 전 저점보다 내렸니?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안 봐서는 모르겠어. 나는 형을 다 분석한단 말이야. 전 저점보다 항상 위에서 수렴이 돼서 바닥을 다진다.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간 하락장은 없었다. 광복 이후로. 그런 것도 있다. 이제 좀 썩은 지역이나 좀 안 좋은 지역은 안 올랐으니까 내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금리 영향이 되게 크지. 근데 이제 그런 단발성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확 올랐을 때 또 팔고 나가려면 주택이라는 게 그렇잖아. 최소한의 2년을 보여야 되잖아. 일반 가세도 아니면 중과세 1년만 하면 중과세를 맞잖아. 그지? 그런 면에서 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1년 만에 올랐다가 6개월 올랐다가 6개월 내렸다. 그럼 팔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때 과세를 해가면서 파는 사람이 있어. 진짜 고수들이야. 있다.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서. 나는 사실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 이제 다시 바닥 찍고 또 올라오는데 지금 올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상급지 신축들 그리고 또 명지 포스코만 맡아도 뭐 명지 신축도 마찬가지고 5억 5천 중반까지도 찍었던 최저점 비하면 1억 올랐잖아. 지금 6억 중반 이하로는 계약 거래가 거의 없다. 그냥 완전 전세 끼고 저층 말고는. 담배값 이론이라고 정의를 지었는데 담배값 위로. 담배값이 1,500 할 때는 사람들이 니도 내도 다 빌려 피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4,500으로 뛰어버리면 사람들이 담배 한 개 빌리기도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